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그 천공 스승님의 법문 녹취록 일부입니다. 이게 어떤 태권도 관장님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태권도 기술이나 도장 운영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태권도의 그 본질 자체를 홍익인간 무도 이렇게 정의하면서 더 나아가서 한국인의 역할, 심지어 인류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성시대까지 상당히 좀 독특하고 흥미로운 관점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문 내용을 좀 파고들면서 태권도가 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무도인지, 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사회와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 핵심 주장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바로 시작하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법문에서는 대한민국 무도, 특히 태권도를 홍익인간 무도라고 딱 규정하고 있잖아요. 품새 하나하나에도 그냥 동작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건 단순히 몸 단련 그 이상이라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법문을 보면 태권도 수련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그 의미하고 목적이 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어릴 때는 당연히 뭐 기초 체력 기르고 몸 튼튼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죠. 네네. 하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련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련이라는 게 그냥 기술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정신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숙까지 다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뛰고 구르고 하는 거랑 청년기에 하는 수련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인이 되면 어른 수련으로도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갈고 닦는 수도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안에 담긴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품새의 동작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런 걸 깨우쳐가면서 정신을 같이 닦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나 뭐 피트니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태권도 자체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철학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고 또 체득하는 어떤 도구이자 길,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평생에 걸친 수도의 과정이라 이걸 또 한국인 전체의 역할이랑 연결시키는 지점이 나오던데 그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법문에서는 한국인이 뭐랄까 인류의 지도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수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맑고 바른 정신, 바른 몸가짐 이게 결국 사회 기여로 이어진다는 논리인데 여기서 그 질량이라는 좀 독특한 개념이 등장해요. 자신의 질량에 맞는 일을 찾아야 신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질량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네, 맞아요. 그 질량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이 법문 맥락에서는 아마 개인의 어떤 고유한 에너지 크기, 아니면 잠재력 혹은 역량, 뭐 이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질량,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잠재된 에너지나 역량이 100인데 실제로는 한 30이나 50 수준의 일만 계속하고 있다면요. 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답답하고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치 큰 그릇에 물을 아주 조금만 담아 놓은 것처럼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이렇게 정체되거나 뭐랄까 제대로 발산이 안 된다는군요. 그래서 진정한 할 일을 찾아야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질량에 맞는 일, 특히 그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진정한 할 일일 때 비로소 에너지가 막 원활하게 돌고 신이 나서 겪는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딱 3년만이라도 자기 질량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해요. 3년이요? 와.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개인의 성장을 사회적인 책임하고 연결을 시키는데요. 우리 모두가 결국 사회라는 공동체로부터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성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회 책임자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이 성장해서 결국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사회 부호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사회적으로 좀 성숙한 어른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결국 개인의 수련과 성장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 홍익인간 정신하고 딱 맞닿아 있는 주장인 거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기여로 이어질 때 진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수련, 또 잠재력 발휘, 사회적 책임 이런 개념들이 쭉 연결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다가올 시대를 영성시대라고 규정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이게 지식이나 기술은 이제 뭐랄까 기본이고 인간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상당히 좀 과감한 예측을 제시하고 있죠. 미래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나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내면, 즉 영성에 대한 갈망이 퍼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건 AI 같은 게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보편화될 거고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영적인 성장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근데요, 그 영성의 중심지, 메카가 바로 한국, 해동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딱 지목하는 점이 참 독특해요. 왜 하필 한국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 근거로 한반도의 지기, 그러니까 땅의 기온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끌어올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법문의 관점에서는 한반도 자체가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응축된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아, 땅의 기운? 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이룬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급 인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나 깨달음을 찾아서 한국으로 막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영성을 찾아서 한국으로 온다? 와, 이거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요. 그래서 한국, 특히 무도인들이 이걸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태권도 기술이나 운동법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런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른 영성의 뭔지 안내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때 정말 제대로 된 정신과 철학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한 태권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인류의 어떤 정신적인 길을 이끌어갈 선도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영성시대의 도래, 이거랑 맞물려서 힘의 원천에 대한 관점도 바뀐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산신이나 조상의 원력 같은 거에 의지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조상에 보이지 않는 힘, 그걸 이제 원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원력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고 인간 스스로가 지혜를 열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땅의 기운, 지기하고 하늘의 기운, 텐기를 인간이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영성시대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땅과 하늘의 기운을 직접 쓴다. 그래서 이 법문에서는 인간의 위상 자체가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그 천인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맞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늘, 텐과 땅, 지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인이었지만 이제 정신적인 성장과 수련을 통해 땅의 기운을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늘의 기운과 연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 즉 천인지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천인지. 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운용하는 어떤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잠재력이 그만큼 커졌고 이제 그 잠재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인간이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운용하는 주체가 된다는 천인지 사상.
자, 그렇다면 이런 영성시대, 천인지시대에 태권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대로 수련하면 성인병이 낫는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운동에서 건강해진다. 이런 차원이랑은 좀 다른 얘기 같던데요? 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태권도 수련을 하면 성인병 같은 만성 질환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요. 그냥 단순히 신체 단련 효과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수련 과정 안에 반드시 사회를 바르게 사는 교육, 즉 인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를 바르게 사는 교육이 병을 낫게 한다고요? 그게 어떤 원리일까요? 좀 궁금한데요? 이 법문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많은 병들의 근본 원인이 사실은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 있잖아요. 이것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아, 병자가 아니라 근심 환자를 써서 환자. 네, 맞아요. 근심 환자를 쓰는 거죠. 아직 몸의 병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이미 병든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마음이 힘든 상태가 환자이고. 네, 그리고 이 환자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깊어지면 결국에는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병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종교라든지 여러 정신수양 단체들이 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치유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역시 이미 병이 생긴 병자의 신체적인 증상 치료에는 집중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되었던 환자 상태, 즉 잘못된 삶의 방식이나 마음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속 다녀도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고 자꾸 단골이 되기 쉽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요. 그렇다면 태권도장이 그 환자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태권도 수련장, 즉 도장이 단순하게 그냥 운동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바로 이 환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바른 삶의 원리가 뭔지 깨우쳐주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몸 수련을 통해서 기혈 순환을 돕는 동시에 정신 수련과 인성 교육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 즉 환자 상태를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균형까지 잡아주는 어떤 전인적인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태권도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인 제안인데요. 몸과 마음, 영혼의 균형.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나요? 제가 보기엔 특정 무도나 방식만을 너무 고집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좀 경고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점도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미래사회, 특히 이 법문에서 말하는 영성시대는 결국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것만이 최고다, 내 방식만 옳다, 이런 아집이나 독선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해요. 태권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태권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아, 융합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융합해야 한다고 보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좋은 수련법이나 철학들, 이런 것들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태권도를 중심으로 이걸 잘 융합하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무도나 수련법이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발전해온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또 합쳐서 사회 전체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융합 시대의 요구라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좀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쯤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네, 맞아요.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계인들이 어떤 영적인 해답을 찾아서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5년부터는 이러한 융합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시점까지 딱 제시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 특히 이 시대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또 태권도가 그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법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갑자의 틀에만 갇혀 있지 말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융합해야 할 때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천공 스승의 법문 녹취록을 통해서 태권도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무술이나 스포츠를 넘어서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고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완수, 더 나아가 다가올 영성 시대의 인류를 영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 지닌 길로 그려지고 있었네요.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또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상당히 큰 그림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연결하고 또 운용하는 천인지로서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진리학에 맞는 일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 내면의 지혜를 열어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문의 메시지를 접한 당신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당신만의 수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단련을 넘어서서 당신의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만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고유한 질량을 온전히 빛내면서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볼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립니다.